아버지, 이제는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말은 가시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그 아이를 키워온 제게 던진 마지막 선물이 요양원이라니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숨은 진심이 보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 는 냉정한 현실이 한 달 전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쑥 나온 그 말에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아온 아버지를 이제는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걸까요?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곳은 제게 인생의 무덤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버거운 존재가 되어버릴 줄은.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달 5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0만 원으로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찾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없이 말이죠. 제가 찾아낸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6년 전 42년을 함께한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혼자 된 노인의 삶이 이토록 힘들 것이라고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을 때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병원에 가는 일조차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장을 보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이미 왼쪽 다리는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119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최소 5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자녀들이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집에서 좀 계시다가 영숙이 집에 계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자녀들 집에서의 생활. 아들 집에서 3개월, 딸 집에서 2개월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든 자식의 안식처가 되지만 자식의 집은 결코 부모의 쉼터가 되지 않는다는 씁쓸한 진실을. 식사 때마다 저는 혼자 방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아버님, 방으로 갖다 드릴게요.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라. 겉으로는 배려라고 포장했지만 그들 식탁에 저는 없었습니다. 40년간 회사를 다니며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도, 첫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장 먼저 자식들과 나누고 싶었던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 끼 밥조차 함께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들의 말투였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가끔은 말이 어눌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더 엉뚱한 말을 해도 제가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까? 이제는 제가 나이 들어 그들의 차가운 말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버님, 리모컨 버튼 잘못 누르시면 TV 고장 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 만지지 마세요. 어머, 아버님, 그 컵 깨지기 쉬운 거라 조심하셔야 해요.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그 말투에 제 자존심은 조각조각 부서져 갔습니다.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이제는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밤에는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하세요. 소리 나면 애들 잠 깰 수 있어요. 제 발걸음 소리까지 그들에겐 불편한 소음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문득문득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빈자리를 더듬으며 이제는 말할 사람조차 없는 이 서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뭘 해 먹을까? 당신, 약 먹을 시간이에요.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만 그리워졌습니다. 새벽에 잠이 깰 때면 옆자리에 빈자리를 더듬다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숨부터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운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면. 아버지, 약은 제 시간에 드셔야죠. 저희가 매번 챙겨드릴 수는 없잖아요. 마치 제가 일부러 불편을 끼치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들의 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친구들을 데려왔다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 할아버지가 계셔서 좀. 할아버지가 있어 부끄럽다는 말을 하는 손주의 모습에 그날 밤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먹는 밥은 쓸쓸했고 그럴 때면 더욱 아내가 그리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큰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5개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자 저는 서둘러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면 다리가 아파 식은땀이 흘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3가지 선택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 두 번째는 간병인을 고용하기, 세 번째는 요양원에 가기였죠.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후 자녀들 집에서 지내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버님, 젓가락 소리가 너무 커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아버님, 밤에는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해 주세요. 소리가 너무 크셔서. 그런 눈치 보는 생활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선택인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의 월급이 부담스러웠지만 자녀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할아버지 댁 반찬은 너무 초라해요. 다른 집은 고기 반찬에 진수성찬인데 두 번째 간병인은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어디 쓰시려고요? 저승까지 챙겨가시게요.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 소개소 직원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죄송하지만 할아버지 댁은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간병인들이 기피하는 가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원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은 월 300만 원이 드는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100만 원 보태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시설이 좋대요. 하지만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월 150만 원짜리 저렴한 요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입소 첫날 요양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삶의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창살은 없었지만 이곳은 분명 감옥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교도소에 수감된 것만 같았습니다. 김도연 어르신, 취침 시간 10분 전입니다. 뉴스 끝나기 전에 TV 꺼주셔야 해요. 밤 8시 50분 한창 들어보고 싶었던 뉴스를 끝까지 보지도 못한 채 리모컨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 6시 세면 7시 조식, 마치 군대처럼 모든 것이 시간표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양치질은 3분, 식사는 30분, 산책은 45분.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숨 쉬는 것까지 통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옆 침대에 이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가래 끓는 소리를 냈고 맞은편 방의 할머니는 새벽마다 소주 한 병만 주세요. 를 외치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5일 만에 저는 짐을 꾸려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지내기 시작했지만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3분 거리의 슈퍼마켓을 가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라면과 반찬거리를 사들고 오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당신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길이 남들이 정해놓은 답안지를 따라가기만 했다는 걸요. 자녀와 함께 살기, 사람들이 말하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간병인,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기에 따라 했죠. 요양원, 노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말에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젊은 부부를 통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무거운 것은 배달시키고 간단한 밑반찬만 사러 간 참이었죠.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조심스레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민서가 얼마나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는데 이번 달만이라도 학원을 보내면 안 될까요? 지금 매출도 반토막 난 마당에 이번 달 관리비도 걱정인데 어떡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옛날 제가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저를 그들은 늘 반갑게 맞아주었기에 이런 제안을 해볼 용기가 났습니다. 실은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매일 잠시만 우리 집에 들러서 청소도 좀 해주시고 반찬도 조금 챙겨주시면 매달 50만 원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부부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희가 어떻게 그런 돈을 받아요? 늘 단골 손님으로 잘 봐주시는데.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요양원은 자유가 없어서 못 있겠고 간병인은 월급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들러서 안부 살피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그런데 어르신, 저희가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간병인처럼 전문적인 케어는 어려울 텐데.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하루 한 끼 간단한 반찬 해주시고 빨래나 청소 정도만 도와주시면 돼요.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고 밥과 국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돕기로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간병인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들에겐 적지 않은 보탬이 되는 돈이었죠. 첫날 아내 미경 씨가 왔습니다. 조심스레 주방을 정리하고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주었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퇴근길에 들러 무거운 이불을 털어주고 형광등을 갈아주는 등의 일을 도왔습니다. 길어야 30분 정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저에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그들이 제 생활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은 항상 불평했죠. 반찬이 너무 소박하다고, 난방을 너무 아낀다고. 하지만 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어르신처럼 절약하시는 분이 계시니 저도 배우게 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검소한 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딸 민서였습니다. 가끔 엄마를 따라 오는 날이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제잘제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으실래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요즘 아이들과 달리 민서는 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아이는 제게 요즘 세상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죠. 덕분에 유튜브도 배우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보내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늘 깨끗했고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있었으며 매일 누군가가 제 안부를 살펴주었죠.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 한번 다녀오시는 것 어떠세요? 어르신, 이따 퇴근하면서 들를 텐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누군가 제 곁을 지켜준다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이렇게 적은 돈 받고 일하는 거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소문나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실은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4천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가게 확장하는데 보태드리면 어떨까요? 순간 부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옆 점포를 임대해서 반찬 가게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너무 감사하지만 그건 정말 무리예요. 그렇게 큰 돈을. 미경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 가면 매달 300만 원은 기본이고 간병인은 500만 원까지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0만 원으로도 충분해요. 앞으로 80만 원을 더 드린다고 해도 요양원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던 그들을 설득하는 데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죠. 첫째, 4천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되 매달 제게 80만 원씩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둘째, 제가 혼자 살기 어려워질 때까지 그들이 저를 돌봐주기로 했고요. 셋째, 민서의 대학 학자금으로 1천만 원을 따로 적금에 붙여두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래도 될까요? 준호 씨가 계약서를 쓰면서도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예상보다 더 잘 되었고 민서는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과일 샐러드 만들어 드릴게요. 어제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예쁘게 깎아볼게요. 민서가 정성스레 만든 과일 샐러드를 먹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었다는 걸요. 이제 미경 씨는 하루에 3번씩 저를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청소하고 식사를 차려주고 점심때 들러 반찬을 새로 담아주고 저녁에는 준호 씨와 함께 와서 저와 담소를 나눕니다. 어르신, 오늘 방영된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요즘 드라마들이 참 잘 만들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고요. 매달 80만 원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달려와 줄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퍼졌나 봅니다. 김 어르신은 정말 좋은 방법을 찾으셨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경 씨는 저를 놀리곤 합니다. 어르신, 이제 동네 유명인사 되셨어요. 다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만의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민서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소개하기 발표를 한다며 제 사진을 찍어갔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 발표할 때 할아버지도 꼭 넣어야 해요.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긴 거죠. 만약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옆동의 최 할아버지는 단지 내 도서관과 계약을 맺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고 이 할머니는 분식점에서 간단한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내시죠.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2층의 이 할머니는 카페 사장과 비슷한 약속을 맺으셨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셨죠. 처음엔 친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아하는 게 보이더라고. 자식같이 생각했던 내 마음만 다쳤지 뭐야. 둘째,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동 박 할아버지는 반찬 가게와 계약을 맺었다가 한 달 만에 관두셨습니다. 내 생활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 힘들더라고. 이러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어야 해요. 돈이 전부가 아닌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죠. 1년 동안의 경험을 정리해보니 이렇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보통 월 300만 원, 간병인은 500만 원이 드는데 우리 방식은 50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투자금으로 4천만 원을 주고 매달 80만 원의 생활비를 받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하고 간병인과는 종종 불편한 관계가 되기 쉽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가 더 기뻐하고 제가 몸이 불편하면 미경 씨가 밤늦게라도 달려옵니다. 특히 좋은 점은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쓰면 제가 도움만 받는 처지가 되지만 지금은 서로가 돕고 의지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과 자금으로 그들의 미래를 돕고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고 민서는 저에게 웃음을 선물합니다. 얼마 전에는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오셨더군요.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났다며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런 방식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델이 다른 동네에도 퍼지면 좋겠어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겠죠. 노년의 삶이 꼭 외롭고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늘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도 민서가 등교 전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음악회에서 피아노 연주해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연주할게요.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요양원행을 결심했던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 동네 슈퍼주인, 시장 안 반찬 가게. 그들도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끝으로 3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천천히 살펴보세요. 지금 당장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선택하기보다 주변에 좋은 인연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가장 좋은 답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어떤 분들이 장사를 하시는지 한 번씩 둘러보세요. 둘째, 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을 들여 편안함을 사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진심 어린 관계를 맺는 게 더 값진 일일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 300만 원을 쓰는 것과 50만 원으로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드는 것,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돈은 적게 들어도 마음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답니다. 셋째, 마음을 열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처럼 반찬가게 부부도, 옆집의 젊은 주인장도, 시장 안의 상인들도 모두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들도 우리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좋은 방법을 찾으셨거나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나누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까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제 곁에는 평생의 보물 같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분명 그런 보물 같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